제가 되게 재미없으시죠? 이 교육 자체가 워낙 이론에 치중되어 있는 교육이어가지고 되게 지루합니다. 지금 제가 하는 교육 말고 센터에서도 이 GAP 교육을 한 달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더 지루합니다. 그거는 저는 그래도 1시간 반 좀 넘으면 끝낼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강의가 2시간 40분 동안 나오는데 그거는 무슨 내용이고 무슨 법이 어떻고 무슨 법이 어떻고 무슨 법이 어떻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원래 GAP 담당을 그때 하면서 그 교육을 다 들어볼까 했는데 다 못 들었습니다. 힘들어가지고. 그나마 저는 그래도 일찍 끝내드리니까 그거에 만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6번째로 농약 사용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농약 사용이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농약 사용이 안전하고 관련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신청하는 인증기관에서도 이 농약에 대해서는 정말 꼼꼼히 본다고 하더라고요. 이 농약 같은 경우에는 그 농약을 사용했을 때랑 사용하지 않았을 때 지금 작물 수량을 보면 정말 많이 차이 나죠. 지금 곡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농약을 사용했을 때는 100에도 한다면 농약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한 반 정도 수확이 가능하고, 특히 과수 같은 경우에는 농약 사용을 안 하면 10분의 1도 수확 못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그만큼 농약을 사용하는 것은 작물을 재배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농약은 친절하게 거기에 써 있잖아요. 이렇게 어떤 성분이고 어떤 작물에 사용 가능하고 언제까지 사용하고 몇 번 어디에 사용해 주세요 라는 것이 농약병에 적혀 있으니까요. 이것만 잘 지켜서 사용해 주시면 농약 때문에 문제되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글씨가 너무 작다. 저도 제가 보기에도 작은데 더 보는 게 힘드실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농약병이 작다 보니까 작은데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가격이 더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농약이. 그러다 보니까 나와 있는 것만 잘 지켜주시면 되는데, 이 지금 농약의 성분이 약해진 건 맞아요. 왜냐하면 농약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고독성 농약은 등록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대부분의 농약이 저독성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약하다 해서 대부분이 세게 타시더라고요. 제가 가난에 있을 때 보면. 근데 세게 타는 것보다도 저는 이 작용기전이 다른 걸로 해서 번갈아 가며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살균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앞에 가나, 다라, 마마사 해가지고 작용기작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작용기작이라고 하는 것이 작물을 죽이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랑 나는 죽이는 방법이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분 고추 하우스에 총체벌레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농약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번 사용하면 10일 간격으로 주라고 하잖아요. 근데 작용기장이 다른 거는 그 전에 사용해도 되니까 제가 3일 간격으로 해가지고 작용기장 다른 거를 번갈아가면서 주세요 했더니 그나마 효과가 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런 작용기장 너무 농약을 세게 치는 것보다는 좀 제가 현장에 갔을 때 오히려 세게 쳐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용기장을 다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들 요즘에 PLS 적용 때문에 PLS가 뭔지 다 아시죠? PLS라는 것은 농약의 잔류 허용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성분 같은 경우에는 0.01 ppm 이하의 성분이 검출돼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 0.01 ppm이 얼마나 적은 양이냐면 올림픽 수영장에 있잖아요. 농약 성분을 한 숟가락 반 넣었을 때 나오는 수치가 이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성분을.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농약은 사용하지 말라라는 것이
이 PLS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6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때는 일부 품목에만 적용이 되었었고 2019년부터는 전 품목에 이 PLS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교육을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하다 보니까 다들 내용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PLS 시행 전에는 규제된 목록이 있었어요. 그 규제된 것만 사용하지 말라 했거든요. 근데 이제 PLS가 시행되고 나서는 등록이 되어 있는 것만 사용해라. 그렇기 때문에 노약의 사용 범위가 좀 줄긴 했죠. 아무리 내가 예전에 사용했을 때 성분이 좋다고 해도 그게 뭐 내가 예를 들어 고추를 재배하고 있다. 그 고추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사용을 못하니까요. 이렇게 좀 제도가 바뀌었었고 여기 계신 분들은 농약 안전 사용만 잘 지켜주시면 이 잔류 허용 기준에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이 안전 사용 기준 같은 경우에는 농약 관리법에 등록이 되어 있고 여기 계신 농업인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 것이 농약 안전 사용 기준이고요. 농약 잔류 허용 기준 같은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해서 소비자가 관심이 있는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는 아주 밀접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에서 이 다자바라는 농약이 있는데 이것을 등록을 판매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농촌진흥청에 그 A라는 농약을 성분을 의뢰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농촌진흥청에서는 이 농약 성분을 분석을 해가지고 식약처에다가 잔류 허용 기준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식약처에서 A 성분, B 성분, C 성분 이런 것들이 평생 동안 먹어도 소비자가 평생 동안 먹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수치를 이 잔류 허용 기준으로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농촌진흥청에 다시 주면 이 잔류 허용 기준에 따라서 A 성분은 반감기가 며칠이기 때문에 며칠 전까지 사용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는 안전사용 기준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농약이 안전사용 기준과 잔류 허용 기준이 모두 다 설정이 되었을 때 그 농약은 판매가 가능한 겁니다.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이렇게 되고 더 복잡한 단계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농약 살포했던 장비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인증 심사원이 보게 될 텐데요. 이렇게 농약 사용하고 나서 그대로 남기면 안 되고요. 언제나 농약 사용한 통이나 그 물건들은 깨끗하게 세척을 해주셔야 합니다. 제가 그 상담소에 있을 때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농약을 사용하고 나서 나갔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며칠 동안 남겨도 되는지, 아니면 뭔가 그런 것들을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저도 자료를 찾아봤는데 보통 2, 3일 정도까지만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농약은 물에 타는 순간부터 분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2, 3일이 더 지나고 나면 반감기가 많이 떨어져서 효과가 분명히 떨어질 거고요. 괜히 이런 흔적이 남아있어요. 특히 제초제 같은 경우에는 농약통 따로 사용해 주시죠. 제초제 성분 같은 경우에는 워낙 강하기 때문에 제초제 성분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게 장문에 닿았을 때 약해를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이 잔류 농약 같은 경우에는 생산 단계에서 문제가 돼서 나왔을 때에는 나중에 공급하는 일자를 더 늘리면 되니까 이게 계속 분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생산 단계에서 걸렸을 때는 그나마 이게 좀 늦게 추가하면 되는데 추가 유통 단계에서 걸렸을 경우에는 바로 다 폐기가 됩니다. 지금 오늘 원래 이제 농산물 품질 관련해서 나오셔가지고 지금 포천에 그 농산물 이 PLS 위반 건수가 전국에서도 꽤 높은 편이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농약을 좀 안전하게 사용해 달라 이런 것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농산물 품질 관련해서 원래 나오신다고 했었는데 오늘 이제 시간을 잘못 하셔가지고 못 오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도 지금 센터에서 걸리는 품목들을 보면 고수 이런 것들이 많이 검출이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농약에 등록되어 있는 성분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문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은 이제 농약을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를 이제 확인을 할 건데요. 잡초계도 이제 농약 보관함이고
우측에도 농약 보관함인데 좌측은 안 되고 우측은 되는 이유는 뭘까요? 이런 농약 보관함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지금 야외에 방치되고 있잖아요. 비가림 시설 안에서 농약을 관리해 주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농약 보관함 앞에는 이 위험이라는 경고 표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농약 이 손잡이가 시관장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까지 보게 되는데요. 사실 그 PLS 이 농약 GAP 기준에는 농약 보관함이 있어야 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하지만 농약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보관하고 저렇게 보관하고 저렇게 보관하고 저렇게 보관해야 됩니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이 이 농약 보관함만 설치해 주시면 다 그냥 통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농약 보관함을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약을 보관을 할 때에는 좌측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애들 장난감 있는데 밖에다 그냥 내 인증심 사원이 나가도 못하는데 농약을 이렇게 보관하지는 않으시겠죠? 이 안쪽에다가 잘 보관을 해주셔야지만 감점을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준이에요. 햇빛이 들지 않는데 보관을 해야 되고 성분 변화가 없고 결빙이나 화재로부터 안전한 곳에 보관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식의약품, 사료, 비료와 구분 격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별도의 보관 장소 확보보고 위험성 경고 표시 잠변 장치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다 기준이에요. 근데 이게 이 농약 보관함에 넣어주면 다 끝나는 거죠. 이 농약 보관함에 넣어주시면 이 기준은 다 통과되는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사용하고 남은 농약을 이런 식으로 따로 분리수거를 하셔서 보관을 해주셔야 하고요. 농장 주변에 이렇게 농약이 버려져 있는 것을 보면 감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가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농촌 지도자 회원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해가지고 이제 농약병을 수거해서 이제 모아두는 장소가 있었는데요. 여기 영국에서는 또 이 농약병을 어떻게 수거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농약병을 사용하고 나서는 분리수거 잘 해주신 다음에 나중에 수거할 때 잘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수확 작업과 보관을 어떻게 하는지 확인을 할 거고요. 이 농장 안에 화장실이 있으면 가장 좋은데요. 근데 화장실이 농장 안에 있는 경우는 많이 없잖아요. 농장 인근에 화장실이 있어야 하는데 그 화장실 안에는 손을 씻을 수 있는 세면 도구가 있어야 되고 손 건조할 수 있는 수건이라든지 화장지 같은 것들이 비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안내 표지판이 있으면 좋긴 한데 이런 것들은 굳이 없어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농산물을 수확하는 장비가 좌측처럼 되어 있다면 당연히 감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측처럼 깨끗하게 세척되어 있는 용기에다가 나는 작업을 할 때 장갑을 끼고 안전하게 합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수확했던 작업 장비 같은 경우에도 사용하고 나서는 이 흙 같은 것들을 깨끗하게 세척해서 보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증심사원이 나왔을 때는 보여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끔씩 여쭤보는 게 있어요. 좌측처럼 농장에 강아지나 이런 것들을 키우면 안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런 강아지들을 키워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목줄이 채워져 있지 않잖아요. 목줄이 채워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작업하는 공간에 그 야생동물이 들어갈 수 있게 만들면 안 되겠죠. 그러면 감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털 같은 게 작업 공간에 날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목줄을 채워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다음은 이제 수학 후 관리 시설에 대한 내용인데요. 원래 원칙대로 하면 GAP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GAP 시설에서 다뤄야 하는데요. 근데 예외적으로 이제 본인 일반 개인이 이런 GAP 시설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과거에는 GAP 시설이 있어야지만 인증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이 GAP 시설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조그마한 창고 공간에 작업 공간을 만들어 놓아서 이게 여기서 내가 물건을 관리한다는 것을 보여주기만 한다면 인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쌀 장목반이시죠, 그쵸? 네. 그 미국 처리장 어디 거 이용하세요? 양분이요. 거기 GAP 시설인가요? 그 미국 처리장 거기 GAP 시설인가요? 지금 시설하고 그 인증받으려고 시설. 시설도 같이 인증 받으시려고? 왜냐면 저희 그 가산동력 같은 경우는 그 미국 처리장이 GAP 시설이기 때문에 그냥 GAP 지금 여러분들 인증 받으시는 게 그 미국 처리장인 GAP 그게 인증이 되어 있으면 그냥 GAP 시설로 인증 다루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GAP 시설 인증 시설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안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그래서 개인이 GAP 인증을 신청하면 진짜 어렵긴 해요. 이런 자기가 작업하는 공간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너무 복잡하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이 할 때는 그냥 이렇게 선별대가 있고 포장을 하는데 내가 나가는 방향은 이렇게 한 방향, 농산물이 들어와서 나가는 방향은 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밑에 바닥을 청소할 수 있고 물 세척을 할 수 있는 공간만 내가 마련해 놓는다면 개인이 GAP 인증을 신청받을 때 이런 것들을 한 구석에 만들어 놔야 되고요. 여기에 밥을 먹는 공간과 작업하는 공간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이것은 감점 요인이 될 수 있고요. 내가 생산된 농산물을 이렇게 바닥에다가 관리하고 있는 것을 인증심사원이 본다면 좋은 점수를 받기는 힘들 겁니다. 이렇게 누가 하겠어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한데 작업을 할 때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집에 알코올 같은 거 있으면 이런 것들을 구비해 놓고 나는 작업을 할 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교육을 하는데 저도 이제 책을 보고 공부를 한 다음에 교육을 하는 건데 실제 GAP 인증 심사를 어떻게 하는지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사를 했을 때 몇 번 이제 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계속 안 맞아가지고 못 봤는데 일단 책에 있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작업장에는 비가림 시설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바닥은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작업장은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런 야생동물 같은 것들, 애완동물 같은 것들이 작업장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환경오염 방지와 농업 생태계를 어떻게 구축하고 있는지 확인을 할 건데요. 이것도 역시 농약병, 폐기물 같은 것들을 주변에서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될 거고요. 생활 쓰레기를 소각한 흔적이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면 단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농 작업자의 건강 안전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할 때에는 보호 장구를 농 작업을 할 때 보호 장구를 착용하는지 이거 볼까요? 인증 심사에다 직접 볼까요? 제가 현장 다니면서 보호 장구를 착용한 적이 본 적이 없는 것 같긴 한데 보호 장구 착용하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세척 건조, 청결을 잘 하고 있는지는 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농 작업자의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농기계 안전 사고 예방하고 있는지 이런 구급함을 비치하고 있거나 작업자의 휴식 공간들이 있으면 더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인데요. 오늘 이렇게 GAP 인증을 최초로 신청하시는 농가는 무조건 현장 교육을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늦게 오시던지 아니면 저희 센터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을 하는데 와서 교육을 들으셔야 해요. 그 다음부터는
교육을 인터넷에서 그냥 이제 2년마다 교육을 한 번씩 들으셔야 돼요. 인증을 받으시면. 갱신하실 때마다 교육을 들으셔야 되는데, 그때는 인터넷에서 그냥 쉽게 클릭해서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한 2시간 40분 정도 걸리는 클릭을 계속 해주는 강의가 있습니다. 웬만하면 그냥 센터에서 교육한다고 하거나, 저희 이제 1년에 한 번씩 연초에 크게 GAP 교육을 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단원 아트홀에서 한 500명? 이게 모집 인원 목표로 해가지고 강의를 진행했었는데, 그럴 때 한번 오셔가지고 그냥 강의를 들으시면 좀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신청하는 방법을 일단 알려드리긴 할 텐데요. 이 농업 교육 포탈이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이곳에 이제 회원 가입을 하셔가지고 여기에서 검색창에다 GAP라는 것을 입력을 하면 GAP2라는 강의가 뜨거든요. 이것을 수강 신청하셔가지고 이 강의실에서 입장해서 들으시면 되는데, 이것을 들으시면 매달 농산물 품질 관련해서 들었던 인원들을 셈내가지고 교육 실적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전에 아까 얘기 드렸던 본인이 GAP 교육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거 같은 경우는 이 농산물 GAP 정보 서비스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보 광장이 있거든요. 정보 광장에서 GAP 기본 교육 인수 확인을 누르시면 여기에 본인 성함하고 생년월일을 입력하는欄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교육을 들으셨으면 명단을 저희가 농산물 품질 관련해 제출하고요. 농산물 품질 관련해서 등록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의 이름을 검색을 했을 때 이제 교육 실적이 여기에 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GAP 인증을 받으실 거잖아요. 받으실 거면 이제 그걸 제출하면 그분들이 이제 확인하겠죠. 이분들이 GAP 교육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장목반원들이 다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아마 여기서 확인하게 될 겁니다. 12번째, 이게 마지막인데, 이거는 필수 사항은 아니고 권장 사항이거든요. 내부 심사제를 운영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본다는데, 이것도 역시 제가 교육을 갔을 때 교육 담당자도 이것을 되게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더라고요. 이것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왜냐면 내부 심사자 자격이 되는 것은 되게 간단하거든요. 농업을 2년 이상 종사하셨고 오늘 2시간 교육을 받으시면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내부 심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부 심사자라는 게 지금 GAP 인증 신청을 장목반에서 받으면 모든 분들이 인증 검사를 받는 게 아니고 거기서 이제 몇 배수를 해가지고 몇 분만 뽑아서 그 인증 심사원이 가서 심사를 받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증 심사를 받지 않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내부 심사제를 만들어서 그분이 다니면서 이제 아까 말했던 이 앞에 있던 11가지 있잖아요. 그거를 확인해라 라는 것이 이 내부 심사제의 목표인데 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제도를 만들고 있는 업체에서는 단체에서는 인증 기간에 계속 이런 내부 심사제를 만들어라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현장에서 어떤 것들을 인증 심사원이 보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다 해드렸고요. 이제 GAP 인증 신청서와 그 다음에 위해요소 관리 계획서를 이제 서류 심사할 때 제출을 하셔야 하거든요. 근데 이 위해요소 관리 계획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제가 지금 설명은 해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단계가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보통은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인증기관에 물어봤었어요. 도대체 이거 내가 보기에는 인증 관리 계획서를 작성해서 내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냐 했는데 인증기관에서 많이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작성하는 겁니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데 나중에 인증받을 때 다시 그 인증기관에 요청하셔가지고 그것을 작성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위해요소 관리 계획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2014년도에 개정이 되었을 때 제출하는 것으로 바뀌었고요. 이 8가지 절차를 통해서 GAP 인증 관리 계획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예비 절차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는 그냥 나와 있는 형식이 있어서 그것을 그냥 작성만 해주면 돼서 어렵진 않은데 이 본 절차가 조금은 까다롭습니다. 이게 그 예비 절차 첫 번째 단계인 GAP 팀 구성인데요. 여기 지금 영동, 농협, 쌀, 장목박이고 보통 보면 뭐 조합장님 이름도 많이 가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가산도 그렇고 저기 소울도 그렇고 다 조합장님 그 대표자 성함으로 되어 있어서 책임자 해가지고 교육 이수 몇 명 되어 있고 지금 구성원 수, 장목 반원들 몇 명인지 이런 것들을 작성하는 게 첫 번째 단계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인증품을 얼마나 생산하겠다는 계획서를 작성해서 내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쌀, 그리고 장목밥 면적 어느 정도 되고 언제 수확하고 언제 추도하고 생산 계획량은 작년과 비교해서 아마 작성하면 될 것 같고요. 이 나와 있는 내용을 체크 다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재배 흐름도라고 해서 내가 월마다 생육 단계에서 어떤 작업을 하고 주요 농작업은 어떤 것들 하고 그 병해충 방제를 언제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것은 매년 하시는 작업이니까 그 내용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재배 흐름도 아까 전에 이제 여기 미국 서리장이 GAP 인증 시설이 되면 그곳을 아마 그 평면도를 작성해서 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여기 예비 절차 1, 2, 3단계는 지금 다 완료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본 절차가 이렇게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걸 작성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 GAP 인증이라는 게 내가 미해 요소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깨끗하게 관리하겠다가 이 GAP 인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노력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 관리 계획서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힘써서 이렇게 노력하고 관리하고 있으니까 내가 생산하는 농산물에 문제가 없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을 작성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절차에서 위해 요소들이 내 농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건지를 분석을 하게 될 거고요.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 내가 관리를 해야겠다, 발생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내가 관리를 해야겠다는 것을 주요 관리점으로 설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 중요 관리점을 내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것은 어떤 기준을 내가 지키고 있습니다. 한계 기준을 설정하고 이 기준에 따라서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점검한 다음에 기록해주면 됩니다. 이거는 예시를 보면서 하면 좀 더 편할 텐데요. 위해 요소라는 게 재배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재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고 수확 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위해 요소는 모든 작물에 다 적용이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작물을 재배하는 환경에서는 내가 사용하는 물에서 생물학적 식중독 세균이라든지 농약, 중금속이 발생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토양에서 이런 것들이 발생될 수 있고, 재배 과정에서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내가 농약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위해 요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중에서 내가 중점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을 몇 개 선정을 하는 겁니다. 이 위해 요소들을 어떻게 평가를 본인이 해야 되는데, 이 평가 같은 경우에는 심각성 평가와 발생 가능성 평가가 있습니다. 심각성 평가 같은 거는 이 기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식중독 세균은 2점, 잔류농약은 2점, 유리조각은 3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발생 가능성은 각자의 농장에 따라서 다를 수 있죠. 우리 농장에서 자주 발생할 것 같으면 3점, 우리 농장에서 이런 건 절대 발생 안 해 하는 건 1점을 해서 심각성 평가, 발생 가능성 평가를 곱해줘서 그 숫자에 따라서 위해성을 체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거 사과 재배하는 거거든요. 사과 재배에서 내가 재배하는 과정에서 농약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농약 같은 경우에는 여기 심각성에서 농약은 2점이잖아요. 농약은 이 심각성 점수에서 2점이고 발생 가능성, 내가 농약을 사용하기 때문에 중간 정도 발생할 수 있어. 그래서 2점을 한 다음에 이 두 개를 곱해서 나오는 점수에 따라서 3점이 넘어가면 위에 있음을 체크하는 거고요. 3점보다 낮을 경우에는
여기 위에 없음입니다. 이런 식으로 체크해서 중요 관리점을 2개 정도만 설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특별히 이건 더 신경 써서 관리하겠다는 것을 하는 건데, 이 중요 관리점을 어떻게 설정하냐면 2개의 질문에 따라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내가 관리하지 않았을 때 소비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가 있는 건가? 했을 때 아니다.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없습니다 하면 일반 관리를 하는 거고요. 이게 문제가 되었을 때 소비자에게 심각한 평가를 위해를 초래가 가능하다 하면 얘에서 2번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위해 요소가 발생되었을 때 이거 내가 나중에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면 일반 관리로 넘어가는 거고, 관리할 수 없습니다 하면 중요 관리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잔류 농약에 관해서 질문을 하는 거죠. 내가 농약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그 농약을 사용할 때 잔류 허용 기준을 신경 안 쓰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가? 예잖아요. 그 다음에 근데 내가 농약을 사용하고 나서 그 농약 성분이 있었을 때 발견되었을 때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 없습니다. 하면 그렇게 중요 관리점을 체크하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 관리점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떤 기준을 위반하지 않으면 안전하기 때문에 내가 그 기준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잔류 농약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왜 발생하냐? 농약의 안전 사용 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을 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 기준을 잘 지켜서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곰팡이 독소를 중요 관리점으로 체크했다면 곰팡이가 왜 발생되냐? 온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저장고 온도를 제대로 관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계속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농약을 사용했을 때 나는 이번 농약을 몇 리터에 몇 타서 했으니까 안전사용 기준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을 하는 겁니다. 이런 기록을 유지하는 게 하여튼 이 위의 요소 관리 계획서 다 작성하는 건데 어렵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증 기관에서 많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쪽도 이제 인증하는 본인들의 그 농가들이 많아져야지만 본인들도 이렇게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열심히 인증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GAP 인증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무리할 건데요. 신규 같은 경우에는 GAP 인증을 신청하면 40일 이내에 평가가 다 끝나서 인증 그 마크가 나오게 되고요. 갱신 같은 경우에는 신청하고 한 달 내에 나오게 됩니다. 인증 신청 자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 기본 교육을 이수하면 GAP 인증을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신청 기간은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 농산물 품질 관리원에서 정한 인증 기간이 있거든요. 그 인증 기간에 전화를 주셔가지고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신청 시기는 생육 기간이 3분의 2 이상이 지난 경과되지 않았을 때 신청이 가능하고, 지금 한번 인증을 받으시면 2년간 그 마크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2년마다 갱신을 해주셔야 되고, 갱신할 때에는 교육을 2시간씩 이수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인증 농산보수관리 신청서와 위요소 관리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미리 준비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인증 비용은 이건데, 보통 저도 이제 가산에 있을 때 농가분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너무 출장비가 많이 나온다 해서 불만이 많으실 때, 아쉽게도 경기도에는 다 대부분의 인증 업체가 경기 남부 쪽에 있어요. 경기 남부 쪽에 있으니까 이따 보고 그 사람들도 출장비가 그나마 많은 돈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비용이 좀 부담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GAP 인증을 받으시더라도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요. 인증 기간하고 농산물 품질 관련해서 인증을 받으시더라도 매년 나와서 선택해서 검사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경기도에 있는 업체가 이렇게 8개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 가산에서는 이 TSP 인증을 가장 많이 이용하시긴 하는데, 딴 데는 또, 그 다음 최대한 가까운 데를 이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으로 GAP 농산물 생산 과정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오늘 이렇게 GAP 교육을 받으셨잖아요. 교육을 받으셨고, 그 다음은 이제 토양 검사를 받으시니까 오염되지 않는 토양에서 작물을 재배하시면서 사용하는 물도 검사 받으셔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작물을 재배할 때에는 농약의 안전 사용 기준을 잘 지켜주셔서 그리고 비료나 이런 것도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적정량을 사용해 주시고, 농장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깔끔하게 관리해 주시고, 사용하는 농기계나 그런 작업 도구들을 깨끗하게 청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수확 작업을 하실 때 장갑 등을 사용하셔가지고 깨끗하게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농산물 추가할 때 잔류 농약 검사를 받으시고, 그러면 끝이 나게 됩니다. 많으시죠? 실제로 이것을 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 크게 이 4가지 원칙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깨끗한 땅과 깨끗한 물을 사용해 주시고, 농약은 안전 사용 기준 잘 지켜주시고, 이제 GAP 인증 받으시면 영농기로 꼼꼼하게 관리해 주셔가지고 농약하고 비료 사용하는 그 내역성을 꼼꼼하게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안전 위생적인 수확후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이 GAP 인증 교육 받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 GAP 인증을 통해서 여러분이 재배하고 있는 농산물의 가치를 소비자들에게 인정받아서 이 GAP 인증이 여러분의 소득에 좀 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긴 시간이지만 다들 눈을 청청히 뜨시고 강의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가실 때 이제 좀 복잡하니까 천천히 나가시면 사인을 하시고 한 번은 몰릴 수 있게 천천히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서부터 천천히 사인을 하고 하시면 이 교육 인정이 됩니다. 네. 최규원 강사님께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교육은 올해 받으신 인증을 받으면 2년 후에 교육을 또 한 번 받으시면 돼요. 매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네. 이상으로 교육을 마치겠습니다.